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겠죠. 헌법재판소 취재기자와 이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39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단 6명이 다음 달 1일하고 7일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한 건데, 자, 탄핵 심판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예. 이들 중에 먼저 채택된 6명은 비교적 대통령 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증인들이고요. 다음 변론 이틀 후인 25일 수요일 전에 재판관 9명이 회의를 열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건지 정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이 헌재 입장이었는데 대통령 측 요구를 그러면 모두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헌법 위반 사유와 관련된 증인들은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중요한 증인들은 이미 출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예. 따라서 추가로 요청한 증인 중에 일정 부분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일 모레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걸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내일 모레 어느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받아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핵 심판의 일정이 윤곽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나머지 33명의 증인 후보 중에 일부를 언급하면서 채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대사들인데요. 김장수 주 중국 대사와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해외 주재 대사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일단 채택되지 않았고요. 변론 중에 추가로 증인 후보로 확인된 문영표 전 장관이 있었고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구문영본부장 등이 있었는데 주로 뇌물죄 관련 인사들입니다. 예. 뇌물죄는 핵심 쟁점 5가지 중에 법률 위배 혐의에만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했고요. 예.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입장을 밝혔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증인들 39명의 증인들을 신청을 했더라면은 그 증인 신청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터인데 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예. 고의적인 지연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주목되는 것은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원래는 빠르면 2월 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에 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 주에 1회 정도 증인 신문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이 아니라 2월 7일이겠죠. 예, 2월 7일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을 일부만 채택할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헌재 내부에선 2월 중순에 최후 변론을 하더라도 2주 내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 3월 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이 2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로 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정치부 윤소령 기자하고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 증인 신청 말고도 지금 그 헌재 밖에선 친박 단체 등도 탄핵 심판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촛불 집회에 맞서서 집회를 열고 있는 탄핵 기각 주장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 맞서서 꾸준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도 이 같은 친박 단체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증인 신청 등의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박 단체와 일부 관련 인사들이 여전히 태블릿 PC를 문제 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검찰과 특검이 모두 인정했던 태블릿 PC 관련 수사 결과를 계속 조작설들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움직임 역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아까 결국은 그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부분에서 길어도 한 달은 예상보다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얘기해서 그로부터 길어도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헌재 쪽의 입장입니까? 현재 쪽의 정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증인 신문이 연장이 되더라도 한 주 정도 아니면 2주 정도 더 연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2월 말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헌재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5일 수요일 날 나머지 증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쳐낼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차 좀 확인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